저는 이제 요새 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역량이 되게 국어 교육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랑 2학년 두 학년 모두 성취 기준에 그 영상 매체를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근데 1학년에서는 이제 영상 매체를 활용해 자기 표현하기라는 단원에서 직접 뭐 영상 언어 같은 거 개념을 배우고 교과서에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짜보고 스토리보드 만들고 촬영 편집까지 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화적인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피드백하는데 한계가 있고 좀 저도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했을 때는 확실히 뭔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안내해 주시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저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그냥 계획했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연계를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니까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는 문학작품의 재구성이라는 단원에서 직접 같이 연계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국어 수업 시간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을 둘 다 똑같은 중2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저 혼자 그 문학작품의 재구성 수업을 했었고, 작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 혼자 수업을 했을 때는 그냥 문학작품이 뭐 예를 들어 홍길동전이 영화로도 재구성됐고 만화로도 재구성됐고 뮤지컬로 재구성됐다 뭐 이런 예시를 그냥 보여주고 개념 같은 거 이런 거 설명을 하는 위주였다면 직접 아이들이 이번에는 재구성을 영화로 해보니까 그 재구성했을 때 효과나 이런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새롭게 뭔가 막 창출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어 보니까 많이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반복되는 주제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생이면 연애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서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좀 공통적으로 어쨌든 좀 자기 개인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들이 주됐었었는데, 그전 소설을 이제 재구성해서 그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학생들의 주제의식 같은 것도 좀 더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유의미한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 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영화를 만든다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고전소설을 읽을 때도 되게 집중해서 읽더라고요. 고전소설 한 7개 정도 되게 많이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냥 읽으면 되게 지루해 하거든요. 이거를 되게 애들이 어떻게 하면 재구성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집중력 있게 끝까지 재밌게 읽는 그런 모습을 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박예진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 예진 선생님 되게 신뢰하고 따르고 이러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금 집중 못하는 학생들 아니면 약간 조금 과하게 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여도 선생님이 되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도닥도닥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되게 선생님을 잘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저 좀 더 배워야겠다, 이런, 네네네.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학교가 되게 좀 서울에서도 특별한 게 과밀학급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아직 이제 20명대 초반, 중반 정도 인원수인데 저희 반은 이제 한 반에 한 33명 가까이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10반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학생 수가 진짜 많은데 일단 모둠을 구성해 주시는 것부터 그다음에 애들이 하나하나의 역할을 어떻게 끝까지 하고 있는지를 책임감 있게 하는지를 관리를 해주신 부분이 너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점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는 모둠 구성할 때는 제가 이제 고전 소설 재구성하는 수행평가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읽은 고전 소설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정을 해서 다르게 재구성을 좀 한 내용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제가 몇 개 좀 괜찮은 거를 보내드리면
그걸 다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그 중에 영화로 만들 만한 거를 좀 몇 개를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골라주신 그 작품들을 또 PPT로 엄청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뭐 한 줄 요약, 그 다음에 줄거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각 반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 여러 개의 우주작 중에 우리 반이 좀 해보고 싶은 영화를 고를 수 있게 한 다음에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좀 높게 나온 4개의 작품을 가지고 모든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우수작으로 선정된 애들이 감독이 되게 해주셨고, 그 감독들의 권한은 부감독을 이제 선정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감독이랑 부감독이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영화의 그 시나리오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자율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뭔가 모든 활동, 모든 구성부터 자기의 선택권이 있다 보니 끝까지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모든 구성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뭐 국어 시간에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또 이제 서포트를 잘 해주셔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이 맞아요. 해주시고, 네. 네. 또 의욕이 엄청 높은 아이들과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섞여 있는 모둠도 있긴 해가지고 그런 거 좀 같이 조정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두 작품이 기억에 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흥부전을 이걸 이제 IMF 때를 배경으로 해서 각색하겠다라고 했던 그 작품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친구들이 IMF 때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데 네, 그걸 활용한다고 아이디어 짠 게 굉장히 좀 신선했었고요. 저는 이제 그 재구성이라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2개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원래 있던 고전소설의 주제를 좀 가지고 와서 장르를 아예 바꾼 팀이 기억이 나고, 하나는 고전소설의 주제 자체를 조금 의문을 갖고 새롭게 주제를 만든 그 작품이 기억이 나요. 첫 번째가 아까 우경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그건데요. 별주부전, 그 토끼 간 빼오라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한 보스가 아프게 돼서 자기의 부하한테 어떤 남매를 데리고 와라 라는 미션을 줘요. 그리고 그 부하가 남매를 데리러 갔다가 이제 그 남매한테 설득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보스를 치러 가는 그런 느와르 장르로 완전 바꿨거든요. 그래서 막 경찰도 등장하고 뭐 조직도 등장하고 막 그런 내용으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별주부전 주제도 뭔가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 이런 게 주제인데 그걸 끌고 와서 현대물로 바꿨다라는 점이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저희 반 학생들도 다 되게 재밌게 결과물 보면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 기억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래 있던 고전소설의 의미를 아예 좀 의문을 가진 거였는데 심청전이었어요. 심청전의 주제가 원래 효인데 이제 그 제목은 가짜 아빠라는 그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효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꼭 혈육 관계에만 있어야 되는 건지, 혈육 관계에서의 효가 지금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뭐 그런 의문을 갖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바꿔서 했던 작품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심청전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학생들이 심청전을 각색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맞아요. 방향성이 되게 다양했거든요. 맞아. 선생님 아까 그 말씀하신 작품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건데, 근데 막 그 학생들이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방향성이 되게 다양했었던 게 신봉사가 너무 답답하다 해서 맞아요. 신봉사를 바꾼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심청이가 뭐 지금 청소년이면은 더 되바라졌을 거다 해서 그렇게 각색한 맞아요. 경우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이 인물을 지금 시대,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보는지 그게 맞아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게 과연 그게 효인가? 아버지가 그걸 과연 좋아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번에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좀
자기들한테 숨겨져 있던 그런 끼나 그런 능력 같은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경험? 그런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오히려 조금 신선했었거든요. 네네. 저는 예전에 협종하기 전에는 그냥 이번에 몇백만 영화 나왔다더라. 이 영화가 재밌다더라. 꼭 봐라.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 영화를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의미? 이런 거는 딱히 생각해보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저는 국어 교사니까 소설이나 뭐 시 이런 거에 대해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협종을 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선생님께서 같이 계획부터 이제 제작까지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예술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거창한 말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요즘의 세상이나 뭐 인간의 삶에 대해 무수한 고민을 담은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뭔가 이제는 창작자들이 어떤 의도로 배치를 했을까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파묘 그런 거 나왔을 때도 저거 만들 때 되게 힘들었겠는데 어떻게 계획을 한 걸까 고민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작년에 할 때 이게 고전소설을 이제 각색해서 만드는 게 주제였다 보니까 그 수업 초반에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영화로 그 리메이크 됐을 때 어떻게 메시지가 달라지는지 그게 사회랑 문화랑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들 좀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수업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그 예시는 인어공주 가지고 그 토론하는 걸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어공주 원작이랑 그리고 작년에 인어공주 이제 개봉하면서 조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네 그랬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저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기억에 남는데 그 학생이 처음부터 되게 의욕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또 재구성해야 할 때도 엄청 길게 쓰고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모든 구성을 했을 때 좀 처음에 마음이 별로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찡찡대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또 모두 처음에 모여서 역할 분배를 할 때도 갈등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하고 점점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애가 협력의 가치나 또 협력했을 때의 재미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둠이 저희 반에서 되게 제일 열심히 했다고 저는 느끼는데 공포 영화를 걔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심청전을 공포영화로 재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포영화를 찍으려면 어두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야 되니까 밤에까지 남아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까지 저도 같이 남아서 촬영하는 걸 지켜보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끝까지 되게 모든 그 감독의 지시에 잘 따르고 감독도 아이들이 또 잘 해주니까 더 으쌰으쌰 하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이 또 방송부 경력도 있어가지고 촬영할 때 촬영 감독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피드백도 되게 잘 해주는 걸 봐서 되게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겠다. 협력했을 때의 장점이 뭔지를 좀 알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참 같은 학생인데 사실 네. 저도 그 학생이 지금 그 방향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조금 비슷한 포인트긴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그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의욕이 많고 되게 열정도 강하고 되게 그리고 또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좀 되게 강해서 그 약간 그러니까 이거 모든 활동 하다 보면 이건 내가 했어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하는 말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설문조사에 그 친구가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되게 인정받고 싶고
그 친구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활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굳이 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는 나 자신이 아니까 그런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소감을 썼었는데 그게 조금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할 수 있긴 한데 좀 이제 학생이 좀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했었어요. 네. 무기력한 학생들, 그 아이들을 통틀어서 좀 인상이 다 깊었는데, 이제 저희 학년에 좀 특수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사실 수업 시간에는 좀 해야 될 역할도 별로 못 느끼고, 좀 가만히 있고, 엎드려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걔네 특성에 맞게 모둠에서 역할을 잘 줬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화책을 열심히 보는 학생한테는 작품 안에서 만화책을 보는 역할로 배우로 등장하게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맨날 동물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고양이 흥부전에 원래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고양이 역할을 해서 고양이가 생선을 물어다 주는 역할을 맡는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각자의 역할을 학급 내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그 모둠 기억나긴 해요. 그쵸. 사실 그 모둠원 친구들이 되게 그 친구를 굉장히 좀 잘 케어를 하면서 소외되지 않게끔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도 배분해주고 잘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성숙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여러분 즐기세요. 멋있다. 저 약간 좀 구구절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얘들아, 고전소설 다 읽느라 되게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영화 하나 잘 만들어 보겠다고 집중해서 본 게 너무 대견하고, 너희가 모둠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해내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 그리고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던 협력이나 협동의 가치 그리고 재미를 앞으로도 어른이 돼서도 기억하고 있다가 꼭 써먹었으면 좋겠어. 잘했어. 제가 저번에 세미나를 가보니까 어떤 교과랑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 날짜를 정해서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요. 저는 처음부터 어떤 교과가 목표를 좀 하나 설정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 교과에서는 문학작품의 재구성을 영화와 연계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좀 명확하게 잡고 했을 때는 교사로서도 되게 만족감이랑 성취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과가 맞게 되는지 사실 이렇게 했을 때 한계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음악 교과, 국어 교과, 또 어떤 교과가 있을까요? 한계가 역사, 사회, 네. 역사, 사회, 도덕? 생각해보면 다 많을 것 같아요. 과학도 다큐멘터리로 어떤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탐구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저희 학교에서는 또 체육교과랑 연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체육교과에서는 저희가 지금 치어리딩을 하고 있는데 치어리딩 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과에서 무슨 단원의 목표를 잡을지를 선정을 하면 좀 더 협종했을 때 만족감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술 강사로 이제 협종 수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맡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영화면 영화, 뮤지컬이면 뮤지컬, 또 연극이면 연극 이렇게 그 영역 안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할 때도 당연히 그 학생들하고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또 강사에게도 되게 좀 유익한 경험이기는 한데 제가 그 재작년부터 약간 교과 연계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더 느껴지는 것도 많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좀 더 배우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 교과 연계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부담을 느끼신다고 한다면 조금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